안녕하세요. 김 박사입니다.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? 오늘은 한글날 생각하는 우리말의 우수성이란 주제로 잡담을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, 다른 문화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. 그중 하나가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말에서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니 다른 언어에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말 표현이 가능한 것이 다른 언어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우리말은 어떤 언어보다도 그 표현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런 점에서 우리말의 우수성은 막연한 국뽕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느끼지 못하지만 매우 감사해야 할 실생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글과 영어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한글의 경우는 글자를 다르게 읽을 수가 없죠. 예컨대 뭐 김박사 잡담연구소, 대한민국, 오와 우에 뭐 이오 우와 뭐 오요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다르게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읽기도 쉬운 것이죠. 영어의 경우는 어떨까요? 영어 같은 철자라도 다르게 읽을 여지가 많습니다. 예컨대 A, 예를 들어 볼까요? A 어떻습니까? 아메리카 어죠. 이거는 어떨까? 이때 A는 A로 납니다. 애플. 이거는 어떻습니까? 외계인 할 때 에일리언 A로 나죠. A 같은 A라도 이거를 한글로 써보면 아메리카 다르게 읽을 여지가 없죠. 애플 에일리언 뭐 C도 볼까요? C C 그런데 뭐 시멘트 C 우리말 시옷 발음이 나죠. 시멘트 이건 어떤 코리아 키읔 발음으로 나는 것이죠. CH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체인지로 읽기도 치읓 발음 최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캐로 나기도 하는 것이죠. 이는 캐릭터 뭐 이럴 때는 지는 어떻습니까? 지 굿 뭐 걸 할 때 기억 발음이 나지만은 이건 머리에 바르는 젤 할 때 젤 하는 지읒 발음이 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출석을 부르고 할 때 학생들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 영어 그 이름을 듣고 또 철자를 물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한글은 뭐 그럴 여지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말 표현이 우리말 표현의 다양성과 영어의 한계입니다. 예컨대 우리말 표현의 미묘함을 영어로 번역이 불가합니다, 사실은. 이제 우리말에 뭐 예컨대 의성어, 의태어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의성어, 의태어 문제가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컨대 나는 학생이다. 영어 번역 어떻게 되나요? 영어로 I am a student. 자, 그러면은
나는 학생입니다. 어때요? 죄송합니다. 학생입니다. 이것도 I'm a student죠. 그러면은, 나는 학생이요. I'm a student입니다. 나는 학생이로소이다. 저는 학생입니다. 저는 학생이옵니다.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 영어로는 I'm a student 밖에 번역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거나 얘기했을 때 우리말의 느낌과 맥락을 잘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영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언어다.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. 영어를 쓰다 보면. 근데 페이퍼, 뭐 종이로도 쓰이고, 우리말 신문, 보고서, 논문, 다양하게 쓰이죠. 시트,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, 이 자전거 안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,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, 시트입니다, 시트. 단순하죠, 영어가. 시트는 자리, 뭐 의자, 안장, 뭐, 궁둥이라는 또 의미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한 단어로 여러 표현을 쓰는 그게 이제 영어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여기 뭐 시트에 예컨대 뭐 저택이라는, 시골 저택이라는 뭐 뜻도 있다고 합니다. 이제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고, 우리 말의 그 관점에서 보면 분화가 잘 안 돼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전에 이제 극우 농객들이 뭐 이 영어는 한국말보다 우수한 언어이니 배워야 한다. 뭐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외세 중심적 사고방식이죠. 보통 이제 우파는 자국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서,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는 뭐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, 우리나라 우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자민족에 대한 뭐 결핍 정체성 뭐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하기도 한데, 뭐 이런 점은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말을 좀 애용을 하자. 우수한 우리말을 애용할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예컨대 뭐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한 외래어들이 무심코 쓰이는 경우가 많죠. 무슨 컨디션, 뭘로 쓸 수 있을까요? 몸 상태,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, 체크한다, 뭐 확인한다, 체크하다, 뭐 확인하다. 요즘에 홈쇼핑 방송에서 뭐 이렇게 뭐 신발이라든지 뭐 옷 뭐 이런 것들을 팔 때 보면 뭐 컬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컬러라는 단어. 색상이죠, 색상.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박스, 상자죠, 상자. 공을 볼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. 심지어 뭐 아나운서들도 이렇게 볼을 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, 이건 좀 뭐 공이라는 뭐 우리말이 있으니까 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이상한 외래어 사용도 있어요. 대중매체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,
뭐 부동산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기본 옵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. 이제 옵션이라는 말이 이제 선택사항인데, 기본 옵션이라는 그 표현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,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기본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뜻 와닿지 않는 그런 외래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얼마 전에 뭐 TV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니까 이 어느 지역에 베이스먼트를 차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베이스먼트를 차리고 뭐 이렇게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, 베이스먼트? 지하실입니다. 지하실. 그분이 의도했던 거는 베이스를 의도한 게 아니에요. 베이스 캠프 할 때 그 베이스. 베이스를 의도하지 않았나 싶은데, 뭐 베이스도 우리가 뭐 근데 근거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말의 우수성을 영어와 비교를 통해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